안녕하세요. 오늘 제 카메라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고야 공항을 거쳐 기우현에 있는 히라유 온천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나고야 공항에서 히라유 온천 마을까지는 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히라유 온천 마을은 일본 기후현 중부 산악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온천지입니다. 숙소에 도착하여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일본 전통 다다미 방입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인지 두꺼운 요와 이불이 정성스럽게 깔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온천물로 피로를 푼 후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도 다다미 방이었는데요. 음식들이 정성껏 차려 있습니다. 끓이는 음식과 튀김, 모밀, 생선구이 등이 정갈하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전골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산행을 준비했습니다. (7월 27일)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히라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등산 출발 장소인 가미코치까지는 관광버스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터미널 내부 모습입니다. 운행시간표, 표 사는 곳, 무인 발매기 등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쉴 수 있는 나무 의자도 있고요. 캔디 등을 뽑을 수 있는 자판기가 화려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발을 담글 수 있는 온천 족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히라유에서 가미코치까지 가는 버스표입니다. 아침 6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가미코치행 버스는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미코치까지는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미코치 버스터미널입니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차가 많지는 않네요. 먼저 주변 안내도를 확인했습니다. 입산 허가를 받는 등산 상담소입니다. 등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터미널 옆에는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숲을 지나가면 물가가 나옵니다. 아침 물 한 개가 끼어있는 아즈사가와 강입니다. 강 뒤로 보이는 산은 호다카 산군인데요. 앞으로 올라가야 할 산입니다. 등산 상담소에서 입산 수속을 마치고 가미코치 터미널을 출발했습니다. 터미널에서 4분 정도 걸으면 가미코치의 상징인 카파바시가 나옵니다. 원래 이곳을 건너면서부터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는데요. 일행은 아침 식사를 위해 좀 더 올라갔습니다. 길 주변으로는 텐트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가미코치에 있는 코나시다이라 캠핑장입니다. 아침 식사는 이곳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일본 돈가스로 해결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다시 카파바시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목조 다리를 건너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가미코치가 중부 산악 국립공원임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물 한 개를 만나면서 황홀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계곡을 옆에 끼고 울창한 숲길을 걸었습니다. 베어벨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런 베어벨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야생곰 출몰 예상지역이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뒤에 오는 여행객이 베어벨을 치네요.
습지 지역에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무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대의 습지를 다케사와 습지라고 부릅니다. 주변에 높은 산들이 많아서인지 물의 양이 많습니다. 시리도록 맑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습지를 감상하고 묘진 연못 방향으로 이어갔습니다. 길은 원만한 습길로 계속 이어집니다.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아침 햇살은 계곡물과 함께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여행자를 편하게 해줍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물소리가 청명하게 들립니다. 나무 데크길을 걸었습니다. 길 주변에는 난간 하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난간 역할을 해주는 듯 합니다. 카파바시에서 편한 숲길을 50분 정도 걸으니 묘진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아즈사가와 강이라 표시되어 있네요.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강 오른쪽으로 숲길이 이어집니다. 가미코치 묘진입니다. 이곳은 숙박은 물론 카페도 있으며 간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왼쪽 도쿠사와 산장 방향으로 길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숲이 울창한 길을 걷습니다. 도쿠사와 캠핑장입니다. 아직은 캠핑족들이 많지 않네요. 캠핑장 옆으로는 도쿠사와 산장이 있습니다. 산장을 지나 왼쪽으로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죠? 숲길을 따라가다 보니 아즈사가와 강 옆으로 길이 이어졌습니다. 강가를 걸으면서 시야가 트이고 파란 하늘과 어우러진 산군이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산장이 보입니다. 입구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음식을 먹고 가라고 호객행위도 하네요. 요코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도 보충하여 다음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코 산장 앞에 있는 요코 밭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오쿠오다카다케 아래에 있는 가라사와 산장으로 갑니다. 휴식을 마치고 야리가다케 방향으로 길을 이어갔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숲만 보고 걸어도 상쾌했습니다.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입니다. 숲길을 지나자 다시 아즈사가와 강 옆길로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올라왔는데도 강에는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 옆으로 나무를 엮어 만든 조그만 길이 이어졌는데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 한 것 같았습니다. 일행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조리대 숲길도 있었습니다. 길도 완만하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또 산장이 보이는데요. 요코 산장을 출발한 지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야리사와 로찌입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식당인데요. 식당 안으로
다른 여행객들도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 덮밥인 규동을 주문했습니다. 반찬 없이 딱 이 한 그릇입니다. 좀 짜기는 했지만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길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일행들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강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오릅니다. 위쪽 텐구아라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계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산줄기에서 끊임없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계곡을 따라 걸어온 길입니다. 텐구아라 갈림길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텐구아라 방향입니다. 저희는 야리가다케 방향으로 직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었습니다. 3000m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자칫 고산병에 걸릴 수도 있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나무의 키는 작아지고 돌길이 많아졌습니다. 산 아래쪽으로는 아직까지 눈이 남아있어 계곡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높은 산세와 함께 멀리 걸어온 길이 아스라이 보입니다. 비교적 평길을 걸었네요. 비록 경사는 있지만 아담한 나무 사이로 형성된 호젓한 오솔길이 운치 있어 보입니다. 운치 있는 길을 지나자 너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돌길은 발을 잘못 디디면 발이 뒤틀릴 수 있으니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래 원숭이가 보이네요. 원숭이는 이방인들이 등장해 놀란 듯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게 너덜길을 오르는데 조그만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굴은 야리가다케를 처음 등반한 반류라는 승려가 야리가다케를 5번이나 올랐는데요. 그중 4번째인 1843년엔 53일간 이 동굴에서 참선을 했다고 합니다. 동굴을 지나 길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은 경사가 급한 돌길이기 때문에 길을 지그재그로 만들어 경사도를 낮춤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탐방객들이 좀 더 원활하게 걷도록 하였습니다. 여행자들이 돌길 오르막을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세쇼 분기점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산장이 세쇼 산장입니다. 산장 주변에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여전히 너덜길을 올라갑니다. 야리가다케 산장이 약 150m 정도 남았는데 고도가 높아가지고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쪽쪽 빠집니다. 힘겹게 올라오는 일행을 보면서 야리가다케 산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바로 지책이 있네요.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미코치에서 출발하여 19km 정도 걸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안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럼 저기 3시 끝이야. 앞서 도착한 일행들은 산장 옆에 있는 야리가다케를 오르기 위해 먼저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파른 벽을 오르고 있네요. 저도 내일 일정 때문에 구름과 무관하게 오늘 오르기로 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정상에서 풍광을 보는 것은 오로지 부갈푸스의 신께서만 정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뒤따랐습니다. 거리는 야리가다케 산장에서 200m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해.
길 따라 설치된 쇠줄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깁니다. 오를수록 경사가 가팔라집니다. 완전 바윗길이죠. 거의 수직에 가까운 사다리도 올라가야 합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끼고 있고요. 완전 철계단 수직표. 안전을 위해서 발로 잡고 손으로 안정하고 다시 손으로 잡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촬영을 위해 한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스릴을 맛보려고 수직계단을. 물론 안전은 확보했습니다. 구름 때문에 아래는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위 오르막을 올랐습니다. 이제 정상 부근에 거의 온 것 같습니다. 정상 부근에 있는 사다리를 올라갔습니다. 이곳에는 오르는 길과 내려가는 길을 따로따로 만들었는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야리가 닿게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상에는 사방에 구름이 덮여 주변 풍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간간히 아주 잠시 구름이 그치곤 했는데요. 그때 그 순간만 주변 풍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상에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구름이 열려 주변 풍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산길에도 구름이 잠깐 열려 산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장으로 내려와 지정된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2층에 있었는데요. 신발을 신발장에 먼저 넣은 다음에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나무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 놓았고요. 16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 전원이 한 방에서 지내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짐 정리 후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야리가 닿게 산장은 저녁 식사가 7시에 마감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식당 안에는 이미 많은 여행객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기본 반찬을 미리 준비해 놓았고요. 밥과 국은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자유배식을 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만큼 밥을 푸고 국을 떠서 미리 준비된 반찬하고 먹으면 됩니다. 메뉴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산장에서 정해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아침은요? 그 다음에 고기도 있고 미소스.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잠시 밖에 나오니 예쁜 노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행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7월 28일 새벽 5시, 아직 어둡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상태에서 산장을 출발했습니다. 산행 둘째 날입니다. 오늘 가는 코스가 바위능선길로 위험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두워지기 전에 목표 지점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드랜턴을 켰지만 앞사람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30여 분을 걸으니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얀 동그라미 표시를 보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야트막한 고개를 넘어서자 아직 녹지 않은 눈더미가 보였습니다. 걷는 능선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7월에도 이런 큰 눈더미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눈더미를 지나 능선길을 이어갔습니다. 야리가 닿게 산장을 출발하면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데요. 첫 번째로 마주하는 오르막이 히다 노리코시 고개입니다. 두 번째가 오바미다케라고 했는데요. 구름이 짙게 깔려 분간을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사다리 두 개를 오르니 나카다케 이정표가 보였습니다. 오르내림을 9번 정도 해야 목표 지점인 호다카다케 산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미 그룹이 사진을 찍는 사이 선두 그룹은 나카다케 정상을 지나 다시 내리막길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출발 시 불었던 바람의 세기와 구름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행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길 표시인 하얀 동그라미와 앞사람입니다. 심한 너덜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내려 다소 미끄러웠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이동 중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전날 밤 산장에서 준비해준 주먹밥입니다. 야리가 닿게 산장을 출발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면서 배가 출출했거든요. 비도 오고 기온도 쌀쌀해서 입맛은 별로 없었지만 오늘 걸어갈 길을 생각하면서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텐구아라를 지납니다. 이곳에는 올라올 때 보았던 야리 계곡의 텐구아라 분기점으로 내려간 길이 있습니다. 텐구아라를 지나는 능선길은 언덕이 거의 없어 비교적 걷기가 편했습니다. 미나미다길을 지나갔습니다. 비교적 걷기 편한 길이 이어집니다. 야트막한 언덕을 내려오면 미나미다케 산장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잠시 몸을 추스린 후 다시 걸었습니다. 미나미다케 산장을 지나면 다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깨진 바위돌들이 많은 너덜길입니다. 경사가 심해 돌이 구르지 않도록 나무로 지그재그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너덜길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바위길로 이어집니다. 앞사람이 걸어가니까 길이라 생각하고 가는 것이지 길이 없는 길입니다. 이 코스가 일본 부갈푸스 등산 코스 중 가장 위험하고 어렵다는 다이길레토 코스입니다. 다이길레토 코스는 미나미다케 산장에서 기타 호타카다케 산장까지 1.7km 구간의 험준한 바위 능선을 말합니다. 길행들이 매우 신중하게 바위 사이를 내려옵니다. 우리나라 산에서 볼 수 있는 고정 로프나 난간이 없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빗방울이 휘날렸지만 안전에 신경 쓰느라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바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바위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을 믿고 안전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다행히 이 길은 쇠줄이 한 가닥 있습니다. 모두들 안전을 생각하며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계신 분은 이번 참가자 중 75세로 최고령자이신 이주령 님입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천왕봉을 110번 이상 오를 만큼 산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산행 경험으로 체력 관리를 잘 하신 덕분에 체력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으며 차분하고 안전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급경사 사다리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일행이 내려가려다 말고 되돌아와서 사다리 위쪽에 있는 돌멩이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이 밀렸는지 금방이라도 돌이 떨어질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낙석의 위험이 굉장히 커 보였던 거죠. 조그만 돌멩이 하나까지 차분하게 치웠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사다리를 내려갔습니다. 사다리가 빗물에 미끄러울 수 있어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내려갑니다. (5m) 이상 되는 높이였지만 낙석 걱정 없이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위 능선길로 이어집니다. 난간이나 손잡이 하나 없이 오롯이 바위를 잡고 정확한 걸음걸이로 가야 합니다. 구름 사이로 너덜 내리막길이 끝나고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고 있음이 보입니다.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있고요. 구름도 거칠 줄 모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야생화는 예쁘게 피었습니다. 약한 오르막 능선을 걷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구름이 흩어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변의 산군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 아래쪽 풍경도 잠시 보았습니다. 지나온 뒤쪽 바위 능선길도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세가와 피크입니다. 하세가와 피크는 이 부근에서 하세가와라고 하는 등산객이 골절을 입는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산장으로 살아 돌아온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하세가와 피크 옆으로 깊은 낭떠러지가 보입니다. 낭떠러지 위쪽 능선으로 고개하듯 바위를 붙잡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바위 능선에서 등산객을 위해 설치한 것은 디귿자 쇠거리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등산로를 보면서 일본의 산악 문화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위험한 길은 출입 금지나 다양한 형태의 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통행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동 중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해놓고 등산객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산행 코스를 결정하며 산행 중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합니다. 구름 때문에 현실감은 좀 덜했지만 발끝에서 다이기레또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도 안전장치는 쇠줄 한 개뿐입니다. 이 쇠줄을 이용할 때는 움직이기 전 안전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가던 길을 멈출 수는 없죠. 낭떠러지가 보이는 길을 올라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급경사 오르막길입니다. 이곳에도 안전장치는 흰색 동그라미, 디귿자 쇠거리, 쇠줄 1개, 그리고 화살표 방향 표시뿐입니다.
힘겹게 급경사를 올라서니 다시 경사진 바위길입니다. 짧은 세 줄을 잡고 조심스럽게 건너갔습니다. 매우 위험하게 느껴졌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길을 가다 보니 전망대라는 글자가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망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름 속으로 어렴풋이 건물이 보였습니다. 산장입니다. 산장 입구에는 드럼통 같은 큰 통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빗물을 받는 통이라고 합니다. 3000m에 위치한 산장이라 물이 풍부하지 않아 빗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기타 호타카 산장입니다. 이곳에서 간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일본 산장에서는 주류도 판매합니다. 맥주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음주 후 산행하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모두 본인 몫이라고 합니다. 기타 호타카다케 정상입니다. 산장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3000m가 넘어서인지 가볍게 움직였는데도 숨이 찼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다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정상에서 10분 정도 내려오면 기타 호타카다케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비교적 안전한 가라사와 산장 방향으로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처음 계획했던 호타카다케 산장까지의 암릉길을 간다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산장 방향의 구름이 걷히면서 주변 산군들의 모습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라사와 산장입니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카레밥입니다. 아침을 주먹밥으로 가볍게 먹어서인지 맛있어? 카레밥 맛이 꿀맛이었습니다. 산장 아래쪽으로는 더 큰 규모의 산장과 텐트촌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호타카다케 산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시 구름과 비가 몰려오네요. 가라사와 산장에서 호타카다케 산장까지는 급한 오르막길입니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경사가 심하고 고도를 600m 이상 높이 하기 때문에 고산병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함께 간 동료가 걷는데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다고 하여 더욱 천천히 걷게 했습니다.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의 이런 상황을 알기라도 한 듯 길가에 피어있는 야생화들이 밝은 얼굴로 격려해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쉬어가라고 붙잡기도 했습니다. 야생화들의 격려가 힘이 되었는지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야생화 길을 지나자 녹지 않은 커다란 눈더미가 보였습니다. 그 위쪽으로 어렴풋이 건물이 보입니다. 마지막 계단을 넘어 이정표를 지나자 깔끔하게 정돈된 돌판 마당에 나왔는데요. 오늘 목적지인 호타카다케 산장입니다. 호타카다케 산장은 나무로 된 건물로 8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거실 같은 넓은 공간이 보입니다. 그 옆쪽으로 큰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 한쪽에는 책을 비치해 놓아 차분히 독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건조실입니다. 신발을 비롯하여 젖은 물건이면 무엇이든 말릴 수 있습니다. 저희 팀도 신발뿐 아니라 배낭, 옷 등 비에 젖은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에 모두 말려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건조실 운영 시간은 산장 전체 소등 시간인 밤 9시까지였습니다.
방배정과 짐 정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는 다른 산장과 마찬가지로 기본 반찬에 밥과 국은 자유배식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암릉길과 너덜길을 걷느라 지친 몸은 깔끔한 음식으로 회복되어 가는 듯 했으며 달콤한 휴식과 함께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7월 29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여행객들은 밝은 얼굴로 아침 해를 맞습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전날 밤까지 하늘을 덮었던 구름을 밀어내면서 맑은 날씨를 예고했습니다. 아침을 가볍게 먹고 산장마당에서 큰 호흡을 해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면서 멀리 산 그림회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3일차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날씨 때문인가요? 표정이 밝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시작부터 급경사 바윗길입니다.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일행 중 후미 그룹이 올라옵니다. 선두 그룹은 꽤 높이 올라갔네요. 호닥가닥게 능선에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능선 중간부터는 돌이 많은 너덜길이 이어집니다. 호닥가닥게 중간 능선을 넘어서면서 주변 산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오르는 이주령님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입니다. 호다카다케 중간쯤부터 길은 북알프스 최고봉인 오쿠오 다카다케로 이어집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서 주변 풍광도 보입니다. 산봉우리 위로 흐르는 하얀 구름, 산 그림에 녹지 않은 눈과 마에오 다카다케 능선이 보입니다. 일행들 뒤로 보이는 풍광은 카사가다케 산군입니다. 오쿠오 다카다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호다카다케 산장에서 천천히 걸어서 5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상에는 미리 도착한 여행객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쿠오 다카다케 정상에는 단을 쌓고 그 위에 정상석 대신 신사 형태의 조그만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리가다케 정상에도 신사 형태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상 맞은편에는 방향 표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정상 사진 촬영 장소입니다. 정상에서는 사방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마에오 다카다케 옆에 있는 묘진다케 연봉입니다. 짠다루무 안봉에서부터 카사가다케 산군, 야리 다카다케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리 일본 남알프스 연봉들과 일본 최고봉인 후지산도 보입니다. 오쿠오 다카다케 정상에서 서남쪽 방향의 산군입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산은 마에오 다카다케입니다. 하산길 초반에는 경사가 심해 쇠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에오 다카다케 오른쪽 능선길을 걸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야생화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전날 점심을 먹었던 가라사와 산장이 보입니다. 주변 풍광과 어울려 아름답죠. 다시 마에오 다카다케입니다. 오른쪽으로 야케다케와 가스미 사와다케가 있습니다. 오쿠오 다카다케 정상에서 내려오는 비탈길입니다. 내려오는 저희 일행들이 보이시죠?
마에오 다카다케 오른쪽 경사면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바위와 돌길이지만 예쁜 길입니다. 가벼운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바위길이지만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바위길이 좀 위험해 보이나요? 그러나 높은 연봉들을 보면서 천천히 걷기 때문에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에오 다카다케를 오를 수 있는 기미코 다이라 분기점입니다. 위로 보이는 봉우리가 마에오 다카다케인데요. 저희 일행은 이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마에오 다카다케 정상을 오르지 않고 가미코지로 하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사길을 따라 내려가면 처음 출발했던 가미코치가 나옵니다. 가미코 다이라 분기점에서 하산하는 길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다케사와 산장까지는 돌길에 급경사 낭떠러지까지 있어 조심히 내려와야 합니다. 가미코치 다케사와 습지입니다. 산행을 마치고 다시 보는 아즈사가와 강과 호타카 연봉이 더욱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기 전 아즈사가와 강물에 발을 담가 보았습니다. 부갈푸스의 기운이 온몸에 퍼지면서 지난 3일간의 스펙타클한 순간들이 가슴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일본 부갈푸스. 우연한 기회가 생겨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출발 지점인 가미코치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것은 아즈사와 강의 물안개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출발은 산행 기간 동안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광활하고 웅장한 산군들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길 아닌 길을 개척해가는 것처럼 스펙타클한 등산로는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등산로의 난간이나 로프 등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등산의 난이도와 안전사고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게 하며 산장에서 식사는 물론 주류 판매로 발생하는 문제 또한 본인 스스로의 몫으로 규정하는 일본의 산악 문화가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알프스 여행은 떠나면 즐거움을 얻는다는 사소한 진리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북알프스 산행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